안녕하세요. 선스퀘어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교촌 F&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교촌은 최대 주주 권원강이 교촌 F&B의 주식을 95.6% 차지하고 있고 교촌 F&B가 나머지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 권원강은 원래 교촌의 창업자이시고요. 2019년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최대 주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영상의 마지막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회사는 각각 소스 가공업체, 계육 가공업체, 해외 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촌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교촌의 가맹점은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가맹점 매출을 합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에 납품되는 원재료나 부재료, 그러니까 달기나 소스류 등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고 수익을 낸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가맹점이 잘 되어야 본사가 살아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은 원자재, 부자재와 같은 식으로 표기되며 그 비율은 그림과 같습니다. 원자재, 즉 닭을 팔아서 나오는 매출이 약 6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소스류 등의 부자재 판매가 28.9%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93%에 육박하니 어찌 보면 사업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촌은 4일까지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는데요. 첫날 경쟁률이 나오지 않았던 우려와 달리 마지막에 자금이 몰리면서 1318대 1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에 쏠린 청약 증거금만 9조 4천억 수준이고요. 경쟁률만 본다면 역대 코스피 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모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12일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촌의 공모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가액은 12,300원입니다. 모집 주식의 총수는 580만 주인데 20%의 우리사주조합, 60%의 기관 투자를 고려하면 일반 투자자는 약 20%의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116만 주 정도 되겠네요. 이전에 말씀드린 1318대 1은 바로 이 116만 주를 대상으로 산출된 경쟁률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공모 580만 주 중에서 70%인 406만 주는 신주 발행으로, 나머지는 구주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주 매출은 말 그대로 새롭게 주식을 추가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주 매출은 기존의 회사나 관계자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일반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주식을 최대 주주 1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주 매출은 전부 최대 주주의 주식을 판매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공시를 보면 최대 주주의 주식 174만 주를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95.6%에서 72.49%로 조정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는 좀 완화되었지만 상당히 높은 주식 비율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12,300원이라는 금액은 미래에셋대우가 선정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의 최상단입니다. 1,600원에서 12,300원을 희망 공모가액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최상단인 12,300원이 공모가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등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수요 예측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미래에셋대우가 선정한 주식평가 가액은 15,000원 수준으로 여기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서 희망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물론 주식평가 가액은 예상치일 뿐이며 상장 후 그 가격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니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의 매출 자료를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꾸준하지 않은 점 등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의 급격한 상승에는 배달료 책정 등 소비자에 반하는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은 25,000개가 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의 산업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빈틈이 없는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은 약 3조 원으로 치킨집 한 개당 약 1억 2천의 매출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1억 2천이라는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치킨 브랜드를 정리한 것인데요. 총 7개의 브랜드 중 교촌은 가맹점 수 기준 5위권에 해당하는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교촌의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으로 교촌은 가맹점당 6억 2천을 벌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킨집 전체의 평균이 1억 2천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하시죠? 하지만 창업 비용 또한 높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라는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촌은 IPO 설명회에서 2020년 8월 현재 1234개의 매장 수를 202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60% 수준인 중대형 매장을 5년 뒤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소형 매장을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교촌의 낮은 계약 해지율입니다. 교촌이 다른 치킨 브랜드에 비해서 낮은 계약 해지율을 보여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매년 1% 안팎에서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맹점 수 기준으로 교촌보다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3에서 4%대 계약 해지율을 보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로 따지면 5위권이지만 매출액은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10%를 넘기며 2016년부터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체계인 치킨 시장에서 이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만으로는 상장 이후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엔 신규 사업 등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교촌에서도 IPO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IPO 설명회에서 현재 6개국 100여 개인 해외 진출 매장을 2021년까지 537개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회사의 계획입니다. 물론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서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긴 하지만 해외 매장 수를 늘리겠다는 회사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HMR의 확대입니다. 치킨으로 성공한 교촌이 생각할 수 있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치킨 가공 노하우를 이용해서 치킨 가공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출은 5억 원 남짓한 수준으로 외연 성장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제품들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고요. 내년까지 120여 종까지 종류를 늘려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시장에서 교촌의 도전이 유의미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도 소스 산업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촌에 이미 소스를 납품하고 있는 BHN 바이오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애슐리, 자연별곡 등에 납품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품처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매출은 매우 소소한 수준이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 밖에도 수제 맥주 사업, 펫푸드 사업에도 관심이 있고 도전할 의사가 있음을 보였습니다. 사실 신규 사업에 대한 내용은 현재의 치킨 사업을 좀 더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치킨과 관련이 없거나 어려운 사업은 없으며 아직까지 매출이나 투자 내용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촌의 상장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사가 뜨기도 했습니다. 11월 6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미 8월에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매장 리뉴얼 시에 위생안전 등 가맹점에 규칙이 없는 경우 40%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해야 하나 그보다 적은 비용을 지급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교촌에서는 이미 종료된 일이라며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내용이 상장 예비 심사 중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이고 그렇다면 상장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장 자체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사 더 보시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촌은 2019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장은 기사와 같습니다. 창업주 권원강 당시 회장, 그러니까 지금의 최대 주주의 육촌 동생이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권원강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오너 리스크는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만 프랜차이즈는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스터 피자의 갑질 사건 이후 MP그룹은 거래 정지까지 갔고요. 호식이 2마리 치킨과 같이 오너의 갑질 사건으로 실적에 곤두박질 친 사례도 있습니다. 교촌이 공모가를 다소 낮춰서 상장을 하는 데에는 프랜차이즈 최초의 직상장이라는 타이틀의 무게감도 느껴집니다. 자칫 무리해서 공모가를 잡을 경우 상장 직후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고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교촌의 행보나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치킨업계 1위인 교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쪽으로 보입니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금자탑을 세울 수 있을지 12일 상장되는 교촌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스퀘어의 기업수다 교촌 F&B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영상을 또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